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이재정 후보가 조수진 의원을 옹호해서 뒷말이 많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여성의원장인가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A 의원이 조수진 변호사 가해 이력을 공유하며 우려를 표명하자 이재정이 이런 사례들로 재단하지 말자라며 조수진의 편을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소에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는데 무엇이 선이고 정인지 구분도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파렴치범들을 변호한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성단체와 청소년단체가 조수진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21일 오후 국민의힘에 해괴한 후보가 더 많다고 조수진 후보를 엄호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조수진 후보 공천 취소를 포함해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한 가운데 민주당 여성위원장이자 조수진 후보와 같은 인권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한 의원이 조 후보의 성폭력 가해 이력을 공유하며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이런 사례들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도리어 조 후보를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수진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태권도 학원 원장을 변호했다. 피해 학생은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성병까지 얻었는데 3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놔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 변호사는 관장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성범죄 재판 노하우 글에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모두 상대가 불특정 혹은 다수이거나 상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반 형사재판을 진행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념인 강간 통념을 소개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시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와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총선 여성 후보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고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성범죄자 감형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인권 정책의 방향인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지원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조 변호사가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당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자 우리 당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다. 심상치 않은 파장의 이날 오전까지 공천 재검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던 당 지도부 내에서도 공천을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징계 의결 권한을 총선 때까지 이 대표에게 위임한 상황이라 공천 취소 결정은 이 대표에게 달려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밤 통화에서 공천 과정 관리가 안 되면서 불거진 문제라 답답하다며 이미 이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라고 했다. 한 최고위원 도전적으로 대표가 판단할 몫이라며 최고위원 단체 채팅방에서도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공유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여론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에서도 선제적으로 시시비비를 파헤치고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보다는 외면하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황당한 신조어도 민주당 여성 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민주당의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 등은 2020년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성명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성폭행 피해자를 향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피해자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박 전 시장 측의 입장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 인권운동의 데모라고 불리는 여성단체 출신이고 진선미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다. 이번 총선 공천 때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근택 변호사의 성희롱 논란이 불거져 결국 불출마로 이어졌다. 당시 테러 사건으로 병상에 있던 이 대표는 현 변호사 징계 여부에 대해 공천 컷오프는 심한 것 아닌가라며 비호의 논란이 됐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은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사흘 만에 징계를 내린 것이었지만 의원직이 박탈된 상태라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내 친명계 여성 인사인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해당 막말을 옹호했는데 남영희 전 부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본선에 진출했다. 서울 동작을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냄비는 밟아야 제맛이라고 한 유사명 민주당 후보의 홍보물이 성적 비하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역시 민주당은 여성인권을 말로만 지키는 거지 피해 호소인 이후로도 바뀐 게 없다. 이런 민주당을 찍으시겠다고요? 이재명 전과 사범대장종, 백현동 선거법 위반 등 15건 범죄 혐의. 공영훈 편법 증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직전 아들의 30억 원 집 증여했으면 김준혁은 여성비하 막말로 이화 여대생 미군에게 성상납 박정희 초등생과 성관계 연상군 성물란 그리고 양문석 서류위조 불법 대출로 딸 가짜 사업자 등록증으로 11억 원 대출받아 주택 대출금 갚고 허위 증빙 서류 제출했다. 22대 국회를 방탄, 특검, 탄핵의 난장판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이런 조국 혁신당을 찍으시겠다고요? 먼저 박은정 공짜 월급으로 1년 9개월 휴직 1억 원 월급 남편 다단계 사기범 22억 변호까지. 그리고 조국 가짜 표창장 등 입시 비리 2심 선고. 황운하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기소 후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 마지막으로 신장식은 음주 무면허 사회로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3회 벌금 총 600만 원입니다. 22대 총선을 조국의 복수를 위한 헌정질서 문란장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심재철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교도소 재건축을 막고 교도소 이전 정부 계획안을 성공시켰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법무부의 재건축 시도를 막아낸 심재철은 2012년 재건축이 아닌 안양교도소 완전 이전을 최초로 공약했고 3년 후 2015년 정부 10개 부처가 합의한 정부계획안으로 성공시켰으나 의왕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를 들어 보류가 됐다. 또한 2020년 총선 이재정 교도소 이전 임기 내 확정 공약은 임기 내 교도소 이전 확정을 공약하고 당선 후에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공약 번복에 대한 사과는 일체 없었습니다. 2022년 사실상 법무부의 재건축안인 안양구치소 고밀도 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법무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재건축을 이전이라며 경축이라고 현수막을 걸었으나 법무부는 직후 언론에 교도소 부지 일부의 구치소 등 법무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를 공원 및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한다고 사실상 재건축임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재건축 명분으로 한번 신축되면 향후 영구히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에 반면 심재철 후보는 바른말의 대명사입니다. 심재철 후보는 국민의 국회다 하며 심재철 의원이 추상같이 피감기관을 지적하고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세운 바른말의 대명사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오직 국민만 보고 일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고권위의 NGO 모니터단 국감상 13개년 수상 등 총 66회 의정상 수상 공약이행 대상 수상 12개년 본회의 평균 출석률 92% 국회 부의장 원내대표 등 가장 바쁜 중앙의정 활동 중에도 주민과의 만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의원 2명이 구속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5천억 원 철도 비리를 밝혀내고 2억여 원 세비 등을 국민과 국가에 돌려드리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고 정치권의 무의도식을 막기 위해 국회 무노동 임금 법안을 2번 대표 발의한 국회 무노동 무임금 전도사 심재철입니다. 언론사설에서 40여 회 호평한 심재철법보다 더 세고 독한 법을 만들어 혼탁한 정치수를 1급수로 만들겠습니다. 큰 일꾼으로 바꾸면 재산가치가 올라갑니다. 먼저 평촌 신도시 정비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폐지 용적률 확대, 선도지구 지정입니다. 신도시 정비 특별법의 원형, 아파트 리모델링법보다 진화한 심재철법이 국민의 권리를 키웁니다.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든 심재철이 교육특구를 만듭니다. 국제학교 유치 교도소 이전 부지지역사회 연계교육 커리큘럼 구축 및 신기술 기반 교육 환경 강화 등 호계도서관 복합 문화시설로 재건축 유소년 풋살 대회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어 농수산물 도매시장 융복한 현대화 시설 및 유통 시스템 현대화 문화시설 업무 지원 시설 터미널 부지 공공성 강화할 것입니다. 공약 이행 대상 연속 수상 심재철은 합니다. 불가능했던 인동선 전철을 성공시켰고 호계역 등 전철역 3개를 성공시켰으면 월곶에서 판교 전철을 성공시키고 GTX-C 노선 안덕원과 인동선 조속 완공, 그리고 서분선 전철 평촌학원가역 신설 및 덕곡의 사거리 연장으로 서울까지 20분 그리고 경수대로 호계 구역 지하화로 인해 교통체증을 뻥 뚫어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포기한 평촌 학원가 지하주차장 건립해 주차 공간을 확 넓힙니다. 심재철 후보는
그동안 정치 생활을 하면서 정권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주민들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권익 수호에 앞장서 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 4년 낙선에 울지 않고 못다한 노력이 슬펐습니다. 지역의 침체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슴에 공정과 정의를 품고 일어나 여러분 곁으로 왔습니다. 일하게 해주십시오. 심재철이 가져올 기분 좋은 변화, 지역 발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심재철은 진심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